문재인 대통령이 12분의 사회 원로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적폐 청산에는 변함이 없다, 직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이제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라고 운을 띄워서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했는데,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사실하면 아주 심각하게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 적폐 수사 계속하겠다라고 말을 밝힌 겁니다.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니냐, 너무 반통합적인 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진상규명과 청산 이후에 협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배현 박사님, 네. 어제 사회 원로 12명을 모신 자리에서 원로들 사이에서 뭔가 이 사회가 분열돼 있고 적폐 수사에 대한 피로감과 어떤 피해 느낌, 피해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문재인 정부 벌써 집권 3년 차고요. 어제 모였던 사회 원로들 중에는 윤여준 전 장관, 송욱은 교수라든지 김영란 전 대법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회적인 원로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 대해서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곧 반환점을 도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내왔던 대한민국 국민의 편가르기 하고 분열의 정치에 종식을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끄집어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대통령의 고민 이후에 남긴 대답은 사뭇 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서 새로운 타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취임하던 그때 기자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생생히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조국 수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민정은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건데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것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똑히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 1호는 적폐청산이었고, 과거에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 갑질을 했을 때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 있었고요. 저는 아직도 꽤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게 촛불 집회의 계엄령 문건이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계엄 문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연 얼마나 심각한 대한민국의 반헌법적 기치를 올렸던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드러났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명확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군가에 대해서 반으로 상대를 적으로 적폐를 규정하고 상대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문제라고 이 치부해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영원히 도돌이표로 서로 대결적인 정치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 중에 특히 야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드루킹 일당들이 저질렀던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김경수 지사가 공무관계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판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순간 대한민국의 통합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제 자리에서 사회 원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는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자리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깊게 남습니다. 예.